안녕하세요. 2025년 5월 4일자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알파벳, 브로드컴, 메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순서가 QQQ ETF의 웨이트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QQQ에서 설정한 웨이트를 기준으로 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애플 차트 보시겠습니다. 애플 차트고요. 네, 애플 차트 보시면 지난주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그리고서 월, 화, 수 하고 목요일 날 올라갔다가 금요일에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가이던스 별로 안 좋아가지고 빠졌죠. 예, 다른 종목들은 대부분 다 올라갔는데 빠졌습니다. 오늘은 뭐라고 했죠? 집중해서 여러분께서 보셔야 될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기준이, 5월 9일 고가입니다. 5월 9일 고점을 넘어섰느냐, 뭐 안 넘어섰느냐, 이것도 되고, 5월 9일 고점을 대비해서 얼마나 높이, 올라 있는 상태인가를 주로 보시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현재 각 종목들이 어떤 스탠스에 해당이 되어 있느냐를 쉽게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는 2024년 12월 26일이 거의 그게 뭐 역사상 고가죠. 거기에서 서서히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여기에서는 관세 때문에 쭉 빠졌었죠. 그리고 나서 관세 때문에 다시 상승을 유예 조치로 상승을 했다고 해도 애플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하지 못했었던 것도 있고, 하지만 실적 잘 나오고 그러면 좀 더 나아질까 생각했는데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가이던스 자체가 안 좋죠. 뭐 당연히 중국과의 관계가 쉽게 해결될 분위기가 아니고, 그게 해결이 된다고 해도 그 공장을 미국으로 옮겨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뭐 투자 설비 과연 그게 실현 가능한가,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해서 앞으로도 되게 좋을 거라는 기대를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가이던스가 안 좋아서 이제 빠졌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많이 안 빠졌다고 오히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나머지 6종목들에 비해서 조금 특이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9일에 고점보다는 일단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아직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뭐 이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은 뭐 여러모로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경영진들이 돌파해 낼 것인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바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테크상으로는 이 다운 패럴 채널에 하한선 안쪽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이 패럴 채널 안쪽으로 들어온 상황이라서 이 다운 패럴 채널의 하한선이 지지선으로 충분히 작용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계속 내려간다고 해도 무작정 계속 내려갈 수는 없을 테니까 199.61 라인, 이 라인도 되게 중요한 라인이죠. 뭐 그냥 200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200은 계속 지키고 나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론의 여지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트렌드 라인을 하나 더 그려줘도 돼 보이죠? 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하나 더 그려주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가요? 뭐 그것보다 이게 낫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되고, 그거가 금요일에 목요일 저녁이죠. 그래서 금요일장에서 실적 발표에 대한 개발학이 있었죠. 그래서 이 개발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은 지켰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수요일에 실적이 발표해서 목요일에 시장에 반영이 됐죠. 이미 그래서 목요일에 갭 상승을 했고, 그리고 나서 금요일에도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월화수는 아까 애플은 계속 상승하는 분위기였지만 뭐 다른 주식들은 대부분 월화수에는 빠져서 내려왔죠. 뭐 당연히 그 관세 관련된 새로운 조치들이 나오지 않고 뭐 그랬었던 게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래도 이 385.58 라인을 지키면서 선방을 하고 있구나 정도로 했는데 그 실적이 잘 나오면서 뭐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 9일, 4월 9일의 고점 기준으로 하면 크게 그것을 벗어나지 않는 정도였다가 실적으로 확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지난 7월에 아까 보신 애플은 12월 달에 고점이었죠. 역사상 고점이.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7월 5일이었죠. 역사상 고점이. 그래서 작년 7월 이후에 이렇게 큰 레인지 안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가운데로 몰리는 느낌이었다가 제가 그래서 이 빨간색 이 두 개의 다운 트렌드 라인과 업 트렌드 라인 이 두 개를 놓고서 여기서 이렇게 이게 깨지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이야기들 했던 걸 기억을 하실 텐데 2월 달에 여기서 깨져서 내려오면서 이때 뭐 딥시크 뭐 그런 얘기들 나오면서 이제 분위기가 확 안 좋아졌죠. 왜냐면 지금 현재로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리테일 관련해서 잘 나가는 AI에서 코파일럿 이런 것들로 AI 관련주가 돼버렸죠. 그래서 AI 관련주가 지금 알파벳하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메타는 이제 조금 이제 시장에 들어오는 정도고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과 구글의 AI 그리고 이제 다른 뭐 클로드나 오픈 AI 이쪽이니까 그래서 그 빅7, 빅9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랑 알파벳이 AI 주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물론 하드웨어에 엔비디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거에 대한 안 좋은 그 딥시크나 이제 다른 챌린저들이 챌린징 하면서 빠져서 내려오면서 퍼포먼스가 안 좋았죠. 지난 3개월간. 2월, 3월, 4월. 그렇게 안 좋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잘 나왔다는 것 때문에 한 방에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다운 트렌드 라인, 이렇게 올라가는 업 트렌드 라인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여기에서 지지를 받았다. 그래서 물론 여기까지 시작은 430.82에 이거죠, 이거.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지만 다시 금요일에 다시 치고 올라갔죠. 다시 치고 올라가는 것은 뭐 전반적으로 다 치고 올라갔죠. 논팜 영향이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사실은 완만한 하락을 기준선이 되는 거였는데 그것도 지지선으로 밟고 올라간 상황이라서 뭐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역사상 고점도 뚫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세죠. 그렇지만 일단 다른 주식들과의 관계 그리고 여기서 너무 갭을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익 실현하고 내려오는 뭐 그런 부분들을 금요일에 하지 않았었던 부분들이 있겠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장 분위기가 좋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장 분위기가 가라앉는 느낌이 들면은 이제 이익 실현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22 정도까지는 빠질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시고 뭐 더 치고 올라가는 분위기라면 더 치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럼 뭐 여기 있는 이 두 개, 세 개의 저항선들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역사적 고점은 여기군요. 네. 그래서 12월 고점 정도까지는 뭐 쉽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장 전체 분위기 올라가면 개별 주식 자체로 무슨 어떤 새로운 뭐가 있을 가능성은 이제 당분간 없어 보이고요. 실적이 이렇게 갭을 크게 만들었기 때문에 새로운 뭔가가 있어도 이번 실적에서의 이 갭을 이겨낼 만큼의 더 큰 움직임을 보이기는 쉽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엔비디아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7개 중에서 제일 다른 종목들과 차이를 보이는 2개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 보실까요? 예, 엔비디아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어떤 포인트는 과연 4월 9일 고점을 뚫었느냐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화수는 좀 빠졌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수요일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메타 그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AI 관련 주식들이 AI로 그 중국의 챌린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그 실적을 냈다, 수익을 냈다라고 보는 거죠. 그게 지금 와서 해석을 하기로는 그때 딥시크가 중국에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AI 관련된 내용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서 오히려 관심이 없던 나와는 AI는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한테 AI에 대한 그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그러다 보니까 뭐 중국 딥시크를 쓰는 것 자체도 별로 쉽지 않았었고, 거기에 뭐 시큐리티 이슈들이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그게 사실인지 아니면은 뭐 어떤 음모론에 의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실제로 AI 관심을 새로 가지게 된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는 그러한 효과를 일으켰죠. 그래서 AI 주식들이 그 이후에 많이 매출을 올렸다라고 이렇게 된 거죠, 결국은. 그렇다 보니까 엔비디아나 AVGO, 브로드컴 같은 회사들도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의 영향을 받고 같이 동반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9일의 고점을 엔비디아는 넘지 못했다.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뭐 새로 중국과 관련된 그 수출 이슈, 뭐 H100가 아니라 뭐 A100 뭐 이런 것 관련해서 다시 중국의 규제를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문제, 거기다 엔비디아가 중국 정부와 새로 중국 정부가 아니죠, 화웨이와 또 기술 교류를 하기로 했다, 뭐 이런 발표들이 나오면서 그걸 과연 미국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할 때 엔비디아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의 그 서프라이즈로 인한 그런 영향은 받았을지언정 그렇게 훅 치고 올라가지는 못했다. 이따 보실 AVGO, 브로드컴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때 같이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 엔비디아는 4월 9일의 고점을 살짝 넘었지만 그 극복하지 못한 상황.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보통 저평가가 됐다 그러면은 저평가니까 얘가 평가를 제대로 받으면 오를 거야 라는 뜻으로 쓰시는데, 뭐 저도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만, 여기서는 저평가는 저평가 받을 만하다. 오히려 여기서 조금 삐딱하면 다시 밀려 내려올 가능성도 있다 정도로 얘기하는 저평가라고, 그래서 향후 더 저평가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퍼포먼스를 지난주에 보이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특별한 계기가 있지 않는 한 다시 상승을 타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힘이 있어 보이지는 않고요. 뭐 여기서 이렇게 그리려면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그리려면 이렇게 그리는데 뭐 일단 이거는 기준선으로 그린 거고요. 근데 여기서 다시 치고 올라가는 건 조금 어려워 보이고, 오히려 더 내려올 확률이 좀 더 높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마존이죠. 네, 아마존도 그 애플이랑 실적 발표가 같이 있었죠.
목요일 저녁에. 그래서 목요일 장후에 발표를 했는데 실적 자체는 괜찮게 나왔죠. 그래서 뭐 이렇게 그 익스텐디드 마켓에서 조금 빠져서 내려왔지만 그래도 오버나이트 세션 지나고 프리마켓에서 조금 회복을 하면서 큰 갭은 없었고 살짝 빠지면서 189.77 여기서 지지를 받으면서 장이 마감이 됐는데 한번 그 갭 상승 살짝 했다가 쭉 빠져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지를 만들었죠. 그래서 실적에 비해서는 올라갔지만 애플처럼 가이던스가 나쁘다는 판단은 받지 않았고 그래서 더 빠져서 내려왔다. 내려오는 일은 없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그 프리마켓에서는 익스텐디드 마켓이죠. 익스텐디드 마켓은 좀 굉장히 많이 한 2% 이상 빠졌었다가 그래도 장 시작하기 전엔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저력을 발휘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테크적으로는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지켰다고 지난주 금요일에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 닿았고 월요일에 여기서 그 저항 받아서 내려왔죠.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도 개파락했다가 상승, 개파락했다가 상승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이면서 부진했는데 그나마 목요일 날 치고 올라갔고 목요일 이후에 그 실적 발표되면서 그나마 191.70을 지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어디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 9일 고점이에요. 4월 9일 고점을 결국 얘도 극복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됐다. 여기서 상대적이라는 얘기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심지어 애플도 4월 9일 고점을 넘었죠. 그리고 뭐 다른 주식들도 4월 9일 고점을 넘은 주식과 그렇지 못한 주식이 있는데 아마존은 그렇지 못한 주식에 해당이 된다. 이거는 뭐도 관계없다. 관세하고도 관계없는 얘기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 주식이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느냐를 보는 거죠. 그래서 가이던스가 좋은 상황이 아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관세에 관련돼서 뭐 좋은 소식, 예를 들어서 중국과 협상이 뭐 시작됐다, 협상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게 컨펌이 딱 되는 순간에 치고 올라갈 때 얼마만큼 치고 올라갈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4월 9일 이건 앞으로도 계속 4월 9일을 과연 넘을 수 있는 거 4월 9일 고점 넘을 수 있느냐 그리고 4월 9일 고점의 로컬 고점 얘는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얘를 넘을 수 있느냐 이것도 이제 그 다음에 4월 9일 고점을 넘어선 다음에 할 얘기죠. 이미 잘 나가는 주식들은 3월 25일 고점도 다 넘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하셔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존도 다음 주에 그렇게 뭐 훅훅 치고 올라가는 건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일단 4월 9일 고점을 어떤 식으로 유지를 할 수 있는 거 이걸 중심으로 위아래를 막 이렇게 오실레이트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저항선으로 다시 빠져서 내려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걸 밟고 지지선으로 훅 치고 올라갈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마존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알파벳이죠. 자, 알파벳도 수요일에 그 실적이 있었죠? 수요일 맞죠? 네. 그래서 월, 화, 수 여기 토요일에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165.80까지 갔는데 여기에서 확실하게 저항받고 월, 화, 수 빠졌다가 수요일 이후에 목, 금 이렇게 올라간 그런 상황이 됐죠. 잠깐만요. 알파벳, 예, 그렇죠. 알파벳은 지난주에 올라갔죠, 실적이. 예, 알파벳은 제가 착각했네요. 애플이랑 아마존이 금요일, 마이크로소프트랑 메타가 수요일에 그랬죠. 수요일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그리고 목요일에 애플하고 아마존 이렇게 실적이 나왔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렇게 치고 올라갔지만 빠져서 내려왔고 수, 목, 금, 도지 거의 4도지, 뭐 거의 5도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도지를 만들었지만 갭상승 이렇게 해서
분위기 따라서 잘 올라간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당연히 월요일에 수요일에 있었던 그 실적 영향으로 AI 주식들의 강세에 영향을 받아서 살짝 상승을 했고, 그리고 나서 금요일에 논판 관련된 경제 전망에 이 되게 좋게 나오는 거에 또 편승해서 올랐고, 이렇지만 얘는 이미 4월 9일에 고점은 넘어선 상태였었죠. 그 실적으로, 실적이 아니었을 때는 그걸 넘지 못했는데 실적으로 알파벳은 극복을 한 상태였는데 다시 빠져서 내려왔다가 다시 그 실적 레벨까지 치고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65.80에서 저항받고 내려온 상황에서 분위기 시장의 센티멘트 따라서 올라간 상황인데 이 정도로는 165.80을 쉽게 돌파하기가 어려워 보이죠. 또 다른 큰 호재가 나온다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일단 테크상으로는 이 레벨 165.80 레벨을 쉽게 돌파할 수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를 하면 이 아래에서 장이 형성될 확률이 좀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 뭐 내려오면 여기 밑에 또 다른 레벨들이 있고요. 그래서 알파벳은 3월 25일까지 뚫고 올라가면 여기 가겠지만 이 정도까지 아직 못 올라왔고, 4월 9일은 고점 레벨은 일단 돌파한 상황이다. 심지어 4월 9일 레벨이 그 전에 빠질 때 4월 2일 레벨까지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렇죠? 4월 9일보다도 높고 4월 2일보다도 높으니까. 그래서 알파벳은 상대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주식이다. 그래서 미국 관세에 관련된 문제들이 해결되는 방향으로 가면 그런 시장 전체 센티멘트에 영향을 받아서 상승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25일 레벨을 넘어서는 건 쉽지 않는 그런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데일리 볼라틸리티가 크지 않을 거라고 기대되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죠. 이때 언제죠? 2025년 1월에 있었던 이런 느낌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파벳 주식을 잘 보시면 데일리 볼라틸리티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떤 이벤트에 따라서 훅훅 빠지고 오르면서 갭을 만드는 게 더 많은 그런 주식입니다. 특성이. 그래서 그런 거 고려하시고 트레이딩에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파벳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브로드컴이죠. 네, 브로드컴. 자, 브로드컴 보시면 지난주 금요일에 이 트렌드 라인 따라서 올라가는 게 저항선으로 작용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항선, 하지만 가파른 트렌드 라인이라서 저항선을 따라서만 올라가도 되는데, 따라서 올라가다가 월요일에는 위에서 내려오는 다운 트렌드 라인도 같이 만나서 이 밑에 있는 초록색 여기서 저항을 받아버렸고, 화요일도 저항을 받았고, 심지어 수요일도 저항을 받은 상황이었죠. 밑에서 내려와서 갭 하락했다가 저항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에서 고점이 저항받고 다운 트렌드 라인에 종가가 저항을 받은 그랬었던 상황에서 수요일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실적 나오면서 AI 관련 호재로 목요일에 갭 상승하고 도지 만들고, 금요일에도 논판 관련 갭 상승해서 도지 만들고, 이런 식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언제? 4월 9일 레벨 돌파. 그죠? 그리고 3월 25일은 사실 얘는 피크가 새로 만들어진 날이 아니었습니다. 브로드컴은. 그렇으니까 의미가 없어요. 3월 25일 보는 거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4월 9일 레벨 넘어섰고, 4월 9일 레벨 자체가 4월 2일보다 훨씬 거의 이거 해서 3분의 1 이상 이렇게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저평가가 아니라 굉장히 고평가돼서 날아가고 있는 주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두 개의 트렌드 라인 사이에서 장이 형성되면서 상승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되면 내려오면은 이 트렌드 라인의 지지를 받을 거고, 올라갈 때는 이 트렌드 라인의 저항을 받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뭐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211.11 여기에서 저항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계속 올라간다고 해도 이거를 과연 뛰어넘을 수 있을까가 관건이 되어 버렸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여기에서 이런 트렌드 라인 하나 그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 두 개의 고점이 여기서 오는 이 도지, 그 십자가 도지 무시하고 이렇게 내려올 수 있다 그러고, 얘를 한번 그려볼까요? 얘는 뭐 의미가 있나? 예, 뭐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얘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거, 브로드컴도 이제는 좀 짬이 차서, 고점 저점이 그 레벨이나 이런 지지 저항선에 잘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뭐 저항 받는 거는 이 저항선으로 봐야 되고, 이걸로는 의미가 없어서 지웠습니다. 하지만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서 지지선으로도 작용을 했고, 이미 여기서 저항선 작용을 했었던 거기 때문에 이 도지를 무시한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의미가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걸 계속 유지해서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안에서 되겠죠? 211.11 아래에서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 색깔을 좀 다른 색으로 해볼까요? 구분이 안 가죠? 빨간색으로 해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됐다. 여기에 있는 얘도 있지만 이제 점점 다시 벌어지겠죠? 여기 빨간색이랑 초록색은. 네. 그래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뭐 상승세가 강해 보이지만 211.11 굉장히 강해 보여서 여기서 저항을 받을 확률이 높다 정도로 브로드컴은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메타죠.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도 마이크로소프트랑 같이 실적 발표가 있었죠. 언제? 그 수요일에. 그래서 치고 올라갔는데, 사실 메타는 다른 주식들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저조한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갭 상승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4월 9일보다 밀려 내려온 상황, 4월 2일보다도 아래쪽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만, 그래도 금요일 날은 치고 올라갔지만 둘 다 걸쳐 있어요. 이 레벨 뭐 표시를 해드리면 뭐 색깔을 좀 달리 해볼게요. 핑크색으로 해볼까요? 오렌지색이 아니라 핑크색으로 하자면 이거랑 둘 다 걸쳐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저항을 받은 느낌이지만 목요일 반은 얘는 이거 두 개에 걸쳐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얘를 극복하지는 못한 상황이다. 그래서 4월 9일, 4월 2일에 보다 높에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래서 메타는, 이 핑크색 지울게요. 메타는 지금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저평가가 페어한 저평가이냐 언페어한 저평가냐를 봤을 때 페어한 저평가다. 그래서 더 빠질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라고 봐야 되겠죠. 실적이 그리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가이던스도 나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쉽게 치고 올라가지 못했다. 시장에서 바라보는 메타는 가이던스 자체도 위태위태하다. 떨어질 정도는, 하락할 정도는 아니지만 쉽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주식으로 보기도 어렵다. 이런 상태에서 뭐 3월 25일에 고점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의미가 없고, 여기서 금요일 날 치고 올라갔지만 602.95에서 바로 저항받고 600도 지키지 못한 상태로 밀려 내려왔죠. 그러면 그 이후에는 조금 더 빠져서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4월 9일 고점도 지키지 못하고 다시 밀려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지는 거죠. 그러면 얘는 결국 애플과 큰 차이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얘 두꺼운 애가 아니죠. 네, 그래서 뭐 이 정도로
트렌드 라인 있고 여기서 내려오게 되면 여기 562 언저리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갈지 아니면 더 밀려 내려올지가 결정되는 모양새. 558, 560 이 정도까지 밀려 내려올 가능성이 좀 더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뭐 상승 가능성은 없느냐? 있다고 해도 쉽게 치고 올라가지 못할 것 같고 다른 좋은 호재가 있어도 쉽게 따라서 올라가기가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얘 누구죠? 메타는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요거 이번 주 뭐 실적이 거의 지배를 한 주였죠. 네, 그 실적이 다른 주식들한테도 영향을 주는 그리고 금요일에 논팜 잘 나오면서 좋은 분위기 형성이 됐었죠. 그렇지만 과연 그게 다음 주까지 이어질 수 있을 만한 호재인지는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에 그 뭐죠? 그 FOMC 레이트 시전 있죠. 레이트 시전 지금 패드와치 한번 볼까요? 네, 패드와치 그 5월 7, 다음 주군요. 다음 주에 FOMC 동결하는 게 지금 현재 레벨이니까 동결하는 게 거의 뭐 97.2%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그 5월 빼고 6, 7, 9, 10, 12 나왔는데 이 중에 4번을 한다고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었죠, 계속. 근데 5월 달에도 못하면 지금 현재 그 패드와치 이거 잠깐 보시면 패드와치 보시면 6월 달에 안 내리는 확률이 65.1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 시장이 현재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거라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의 전망은 그렇다. 7월 달에 한 번 내리네요. 그렇죠? 9월 달에 한 번 더 내리네요. 10월 달에 한 번 더 내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7, 9, 10은 내리는 거죠. 3번 내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한 번, 2번, 3번 내리는 걸로 지금 예측됩니다. 이거는 지금 거의 비등하니까 뭐 내릴지 안 내릴지 모른다고 하면은 일단 2번, 뭐 3번, 하나, 둘, 셋, 3번으로 지금 수정이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연내에 4번을 내린다고 했다가 지금 3번까지 수정이 된 상황인데 물론 관세 때문이죠. 관세 조치 때문에. 그런데 패드 와치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건 많이 올려봐야 많이 내려봐야 2번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저는 2번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최근에 이 상황이면은 한 번쯤은 내려줄 수 있겠구나. 한 번 될 수도 있겠구나.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걸 예상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일단 5월 7일 다음 주 레이트 시전은 뭐 거의 동결이 확실한 것 같고 6월 달에 동결도 거의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근데 7월이 어떻게 될지는 그때 가봐야 아는데 지금 분위기는 뭐 이렇다고 하는데 다시 동결로 갈 가능성이 저는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뭐 레이트 시전 있고 CPI는 7일이 아닐 거예요. 14일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뭐 큰 그 매크로는 레이트 시전 말고는 없죠. 네. 그래서 다음 주는 레이트 시전이 모든 걸 지배할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매일 발표하는 트럼프의 그런 어나운스로 장은 들락날락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만, 네, 뭐, 그건 그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리스크 관리 잘 하시고, 좋은 트레이딩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로 10일부터, 제가 그 사기 해외 선물 매매 강의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신청하신 분이 몇 명 안 되셔서 이거 계속 해야 될지 안 될지는 또 다음 끝나고 나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이거 계속 하는 게 쉽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7월 강의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7월 강의 없어질 수 있으니까 7월 강의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강의 시작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당분간은 이 강의가 당분간은 마지막이 될 수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시간 내셔서 빨리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 선물 차트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